13일 남은 대선, 어제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뒤에는 사전 투표도 진행됩니다. 네, 선거 전 중반 판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YTN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대선 여론조사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오늘 발표가 됐는데 또 눈여겨볼 만한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택을 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YTN 여론조사에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올랐는데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이 13%에서 17%로 뚝 떨어졌는데요. 공직선거전이 이제 본격화하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몰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될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난 일요일 저녁에 TV토론 전후에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진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미 표심을 어느 정도 정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게 중요할 텐데 중도층 표심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중도층 표심만 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61%고 김문수 후보는 23%로 나타났고요.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지난주 조사에서 49%를 받았었는데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거고요.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중도층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상당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이나 토론 통해서 나름 중도층으로 의원을 확장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난 주말에 이제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같은 악재를 이제 털어내기도 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얻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후보들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또 하나가 보수 진영의 텃밭인 영남 지역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지역 판세가 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우선 전체적인 지역별 판세를 보면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0%를 기록을 해서 소폭 하락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46%, 지난주 46%에서 58%로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김문수, 이재명 후보 1%포인트 차이, 지난주와 같지만 선두는 바뀌었죠. 비슷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영남이 전통적인 보수 정당 우세 지역이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결집하는 현상을 좀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잠시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방송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비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도 개발하고 광교 신도시 또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세계 최대로 유치를 해봤습니다. 많은 일자리도 유치하고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통상 문제를 비롯해서 주한 미군의 주둔비 문제 또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중 패권 경쟁의 이 한가운데서 우리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모든 외교 문제도 제대로 풀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좌도 해보고 우도 해보고 노도 알고 사도 압니다. 제가 좌우 통합, 노사 통합, 영원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서 국민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저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패널 한 분당 4분씩 주어집니다. 후보 답변까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충실히 다룰 수 있게 질문도 또 후보의 답변도 핵심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KBS 곽희섭 정치부장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후보님. 네. 대선 본투표는 이제 13일 남았습니다만 사전 투표는 일주일 뒤에 실시됩니다. 첫 질문부터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님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포인트 전후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형국입니다. 최근 조사 보면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도 있고 또 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인 곳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지점이 TK, PK 지역의 민심입니다. 보통 대선을 치르면 보수 후보가 70% 가까이 아니면 60% 정도는 득표를 하는 곳인데 김 후보님 지지율을 보면은 과반이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후보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실제 선거 초반에 이 지역 많이 다니셨는데 실제 지역 민심은 어땠습니까? 지역 민심은 좋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선 과정 또는 경선 이후에도 또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고 또 단일화를 통한 효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도 지금 강화되고 모든 면에서 빠르게 잘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뛰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탈당이 필요하다. 탈당이 안 되면 출당 조치나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어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적극 지지층은 오히려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계기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당의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에서 그런 추이가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탈당하시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당하고 또 탈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9분까지 시간인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지금 13일 남았고 사전투표 일주일 뒤에 시작된다고 그랬고 제2국민투표는 지금 유권자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리실 특단의 대책이 네, 현장에서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에서 나온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YTN 여론조사 통해서 지지율 변화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대별 조사 보면요.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40,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세대별 조사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4050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 현상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30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60대 이상 표심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60대에서 지난주 이재명 후보가 38%, 김문수 후보는 46%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47%로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격차가 8%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60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희구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들이 강경 보수 성향이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결과도 비슷합니까? 네, 이번 유권자 인식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68%, 김문수 후보는 25%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를 묻는 그 유권자 충성도도 살펴를 봤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95% 거의 대부분이 계속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특별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 판세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이제 3자 구도를 전제로 한 결과이고 아직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된 경우를 가정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모두 과반을 기록해서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가상 대결에서는 52% 대 39%, 그리고 이재명 대 김준석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이준석 후보요? 이준석 양자 대결 후보에서는 51대 25% 그런 격차가 더 벌어졌죠. 특히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7%에서 21%로 늘어났고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면 45%만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28%만 지지하겠다고 답해서 이탈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21%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고요. 결국 그 보수 진영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탈 현상이 좀 더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해야 그래도 좀 승부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막판 단일화 논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지금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일화 협상 자체의 가능성을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으로 이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역주장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자체에 대한 여론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8%로 압도적이지만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55%로 우세한 상황이죠. 그리고 단일화 찬성하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이제 누구를 단일화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82%가 김문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결국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더욱 절실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제공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여기다 단일화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커져야 하는데 앞서 보신 대로 3자 구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13일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 판세를 흘릴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파면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거대 일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집권에 따른 위기감을 확산시켜서 맞서고 있지만은 단일화를 둘러싼 자중질환까지 겹치면서 힘에 부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긴 한데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마저도 효과를 보려면은 이제 사전 투표까지 결정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